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 교수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주간 질병력 보고서 MMWR에서 이제 본격적인 독감 유행 계절을 앞두고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예방접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9월 안으로는 맨 처음 예방접종을 맞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 한 달 간격이기 때문에 초에 접종이 시작되어야 돼서 이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Prevention and Control of Seasonal Influenza with Vaccines, Recommendations of the ACIP, United States 2025-26 Influenza Season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회에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간단히 잠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불활성화 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눕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인 후에 항원만 남긴 백신이고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에서 사용 가능하되 근육 주사를 합니다. 생백신 또는 약독화 백신이라는 것은 라이브 어테니티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하는데, 살아는 있습니다만 매우 동력이 약화된 약독화 백신이고 코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백신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2 내지 49세의 건강한 사람에게만, 임신부나 면역 저하자에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조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항원 구성에 따라서 3가로 하느냐 4가로 하느냐. 3가라고 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헤마글루티닌 등에 따라서 A도 여러 형태로 나뉘기 때문에 주로 유행하는 인체에서 H1N1과 H3N2 그리고 소위 B형 한 종을 섞은 게 이제 3가 백신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3가 백신이, 그러나 최근에는 4가 백신이, 즉 A형, 아까 말씀드린 H1N1, H3N2 플러스 B에다가 두 가지, 야마가타와 빅토리아. 그런데 WHO에서 금년 시즌부터 B의 소위 야마가타의 소멸을 예상을 하고 3가 백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가 백신, 4가 백신이라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항원의 양에 따라서 또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고용량 백신이냐, 용량을 많이 하는, 항원량을 많이 하는 거죠. 첨가돼 어주주번트를 집어넣느냐, 또 하나는 세포 배양으로 하느냐, 아니면 재조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통 9월부터 11월 사이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소요되니까 좀 더 빨리 맞아야 되겠습니다. WHO나 우리나라나 뭐 외국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만 생후 6개월 이상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처음 접종 받는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백신 효과는 항원량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 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증이나 입원율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아직 AI 기반은 아닙니다만 WHO에서 3가 기반으로 H1N1의 경우에는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계속 후손이 나와서 빅토리아형을, 그리고 H3N2는 크로아티아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B형으로는 빅토리아 계열, 이렇게 세 개를, 빅토리아 계열의 오스트리아형입니다. 그래서 H1N1은 A 빅토리아, 그리고 H3N2는 A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B형은 B 오스트리아, 세 가지를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보수적으로 야마가타의 소멸에 대해서 그래도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가 백신을 여전히 하고 있고, 유럽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각각 3가 백신으로 전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형태에 따라서 에그 베이스트냐 또 리컴비네이션이냐에 따라서 제조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항원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에그 베이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이게 항원을 정제하고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항원을 채택을 합니다. 세포 배양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 속도도 빠르고 대규모 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원이 원래 바이러스와 더 유사한 거를 확보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그 어댑테이션을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합 백신의 경우에도 가장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원형과 유행주가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은 사실은 리컴비넌트 백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 난 에그 베이스트냐, 셀 베이스트냐, 리컨비넌트냐 등등에 따라서 제조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값이 싼 거는 에그 베이스트가 값이 싸죠. 근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항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세포 배양 방법은 정확하고 빠른데 아무래도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조합도 마찬가지로 비용 또 데이터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도 그렇고 WHO 권고에 따라서 3가 백신으로 전환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4가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은 MMWR의 글을 근거로 간략하게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